내가 확진자다. 이 보통 이제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런 농담은 있었어요. 확진자다. 살이 쪘다. 그런데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진자다라는 맞습니다. 겁니까? 본인이 확진자다, 내가 확진자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한 겁니다. 이게 지난해 3월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인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인천 지역의 확진자가 25명이었고 전국적으로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인데 일행과 함께 카페를 방문했다가 이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네. 내가 확진자인데 카페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카페 측에서는 당장 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방역 작업 때문에 이틀 동안이나 카페를 열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내가 확진자인데 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뭐 진짜 확진자가 맞냐 했더니 아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짜 확진자였습니까? 확진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코로나 어찌 보면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농담을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같이 커피숍, 카페에 찾았던 그런 다른 일행들에게 야, 요즘 코로나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뭐 나도 내가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게 주인이 음료 가져다 주려고 가니까 아, 이건 뭐 확진자가 가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게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 인후통 같은 것도 전혀 발열도 없고 인후통도 없고 증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코로나 안 걸렸고요. 예. 교수님 그런데 나이 50 먹어서 하기에는 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농담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뭐 아무래도 경계심이 워낙에 높은 시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카페 측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얘기해서 좀 이렇게 소독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 아주 잘한 일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어가지고 이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런 이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를 좀 어떻게든 뭐 만회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네,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았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죄입니다. 무죄. 일단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틀을 영업을 못했는데. 네.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됐어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위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등의 어떤 위계,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피고인, 이 사람이 이런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즉 업무방해죄 고의가 인정되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가. 또 그로 인해서 업무가 방해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요. 재차 물어보니까 뭐 농담이라고 했다는 점이라든지 또 30분 정도 그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만약 정말 진지한 상황으로 인식을 했다면 그런 상황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다면 이 업주가 다시 물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30분 동안 그 후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업주가 다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 확진자 맞냐라고 할 때 맞다라고 했던 게 실제로 이 피고인의 이야기대로 정말 농담 같은 이야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법원은 업무방해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확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손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판부 판단은 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했느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확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그 옆에 가고 싶습니까? 말을 섞고 싶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워 보여요. 그런데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농담이라는 얘기를 또 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거죠. 이 피고인이 카페 업무를 자체를 방해할 거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 조금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예 가게 문을 닫게 만들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건 이제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손실 같은 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 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럼 장난쳐도 무죄인 거예요, 이거? 장난을 친다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이면 과실인 거잖아요. 예, 예. 이 가게를 문닫은 거는 예. 형사처벌은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 가게를 문을 닫게 만들겠다 이런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사건은 무죄가 됐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농담이라고 그냥 사족만 달면 되겠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제 당연히 처벌 받은 게 있잖아요. 네, 그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월에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식대를 안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코로나19로 이 확진 판정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 명백한 범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이 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전북 부안으로 이제 대리운전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119에 전화를 해서 내가 코로나19 환자다 이렇게 거짓 행세를 해서 병원까지 이송이 됐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구급차를 타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결국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농담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